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현 박사입니다. 얼마 전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했다 해 가지고 상당히 언론에서 지금까지 계속 떠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제 친윤 검사장들이 노골적으로 "왜 항소 포기했냐."고 이렇게 지금 이제 표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검찰총장 대행은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사의를 이제 표명했었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인제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검사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비판을 지금 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이전에 심우정 검찰총장 시절 때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구속되는 것 돼 가지고 석방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검사 어느 누구도 입번긋하지 않고 있다는 것 돼 가지고 상당히 민주당에서는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 거고, 저 또한 또 이해하지는 못했었죠, 이건요. 그런데 제가 이번 대장동 이런 특혜 사건을 내가 딱 접했을 때 선고가 딱 나오고 난 이후에 항소를 포기한다. 이렇게 덩어리가 큰 사건을 두고 재판 딱 한 번 끝내고 이걸로 끝. 이게 맞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거 납득이 안 가죠. 당연히 이거는 내뿐만 아니라 이건 '모든 사람이 의문을 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런 부동산 개발 부지가 성남시 에 있고, 또 그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시절 때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제 개발 사업을 인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게 되면 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지금 이제 보된게 하고도 연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좀 예민하겠죠. 재판부는 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 가지고 선고 때 상당히 좀 비난을 한 그런 선고문이 솔직히 눈에 보였습니다, 그게. 또 당연히 또 비판을 또 해야 되는 거고, 비판 안 한다 그 자체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단 몇 놈들이 딱 작당해 가지고 권력자를 불러들이고 이제 또 판을 또 키우고, 뭐 이런 게 딱 봤을 때 저는 이 전형적인 이 오공 시절 때의 그런 정경유착, 이 말이 딱 뛰어나오는 거지 그게. 이게 틀린 말이 결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인제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제 정치 제도가 인제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 원칙은 인제 직접 민주주의가 이게 맞죠, 이게. 그런데 영토, 인구 등등 이런 걸 딱 고려해 가지고 간접 또는 대의 또는 위임 민주주의다, 이렇게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인제 민의를 제대로 이렇게 반영하지 않으면은 이 민주주의가 이게 독재로 간다는 그 하나의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이 위임받은 대통령이나 의원, 이들이 인제 민의를 소위 말해 가지고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 어떤 일을 사무 또는 일 처리를 자의적으로 했을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그럼 이런 걸 또 어디서 볼 수 있겠느냐. 이걸 보고 또 법률 제도를 보게 되면 또 형법에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형법이 인제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인제 끝난 시절이 1953 년도죠, 7월 달에. 그 2달 후에 이게 형법이 제정됩니다. 그때 제정될 때 이 국토 전체 또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어 뭐 철거 이런 거 이런 게 철골 구조물이 온전한 게 있습니까? 없죠. 다 파괴됐죠. 황폐화된 이런 국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경제가 제대로 밥을 먹고 살 만한 그런 농경지도 얼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더더군다나 또 상업이 발달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게 세계 최빈국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형법이 제정되었다. 그중에서도 배임죄와 또 형량죄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게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경제가 이제 살아나죠. 살아나면서 규모가 더 커지고 또 업종이 또 다양해지면서 이런 또 업무성의 횡령과 이런 배임이 이제 또 클 수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때에 또다시 뭐가 있냐면은 이 금액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게. 또 더군다나 또 뭐 가장 큰 선거인 대통령 선거가 다 끝나고 나면은 농공 행상이 또 눈에 보이지 않게 또 치러지거든요, 이게. 그때 뭐 관직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공기업, 아니면 또 뭐 또 그와 또 뭐 비슷한 이런 뭐 기업에 또 이런 뭐 기업이 아닌 이런 곳에 또 딱 윗자리를 딱 얻어 가지고 갔을 때에는 솔직히 그 업무상의 그런 뭐 횡령이나 배임, 이것이 권력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요.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그런 이 배임과의 횡령이 돼 가지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형량과 벌금이 솔직히 과거보다는 더 크게 시적으로 더 올리는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시대가 뭐 변하는데 뭐 변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솔직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위임 민주주의의 뜻을 제대로 따르는 건 아니죠,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대장동의 일당들 중에서 최고 형량을 받은 사람이 뭐 김만배 해 가지고 딱 고작 8 년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형법상 업무상 형량과 배임은 최고 10 년이거든요, 이게. 이 신문을 딱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기소된 그때의 어떤 신문을 딱 보게 되면은 이 일당들이 7,900 약 한 7,900억 이라는 부당 이익을 얻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한테는 약 한 4,900억에 대해 가지고 손해를 끼쳤다. 이걸 해 가지고 2021 년도에 막 그때 10 월에 11월 달에 기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7,900억 부당 이익. 솔직히 뭐 어마어마하죠. 일반인들 뭐 웬만큼 해 가지고 뭐 중견기업들도 뭐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이득이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일당들이 징역 고작 뭐 한 4 년에서 8년 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진짜 삽니다, 이거는. 그런데 일단 우리 형법상에는 최고 10 년까지 가능하다. 7천억 이걸 딱 볼 때 징역 뭐 4 년에서 8년 어마어마하게 사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는 1 심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2 심으로 가야 된다. 그 가야 하는 그 과정에 솔직히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최대 30년 그 이상으로도 그 형량을 조정해 가지고 이 식으로 그런 일당들한테 구형 또는 선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좀 기대하는 표현보다는 원합니다, 솔직히. 내용이 뭐 쪼끔 뭐 길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953 년도에 이제 형법이 이제 제정되면서 뭐 업무상 횡령 배임 뭐 최고 10년 또는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 제정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벌금이 이제 얼마 안 됐었죠. 이 벌금이 한 3천만 원 제정된 것은 1995년 12월 달에 개정되면서 이게 3천만 원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벌금이 30 년째 지금 이제 제자리를 지금 이제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대는 변했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위인 민주주의 시대에 정치인들이 패퇴한 거다. 왜? 자기도 거기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일을, 국민을 위한 일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배임은 말 그대로 자기가 맡은 그 일에 대해 가지고 소위 말씀드려 가지고 배신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부족하지만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